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0일 오후 9시 13분 비트코인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죠? 네,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비트는 흘러버렸습니다. 네, 흘러버렸고 저번에 이제 제 관점은 이제 뭐였냐면 이 부분 여기에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다이고날, 그러니까 마지막 터미널 임펄스인 거는 여기가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여기가 터미널 임펄스가 됐고, 그래서 카운팅 어떻게 했냐면 요게 이제 A에 B에 C에, 그죠? 여기가 이제 요런 식의 X, 그리고 여기에서 A, B, 이제 요렇게 이제 C파 요까지 이제 요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요렇게 올라간 파동이 이제 완벽히 임펄스가 이제 진행이 된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죠? 진행이 된 걸로 보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한 단위 어떤 임펄스, 이게 완벽한 임펄스였기 때문에 이 임펄스를 깨지 않는 이상은 상승의 관점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XY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이제 한계치는 있었어요. 한계치는 1.618, 한 요 정도였네. 여기를 이렇게 깨는 순간 이제 이게 뭔가 조정 파동보다는 좀 더 하방의 그림이 이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제 여기 이 한 단위 임펄스를 깨버리면, 여기에 이 한 단위 여기 임펄스를 이제 깨버리면 이제 급락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급락이 진행이 됐어요. 이런 형태의 급락이 진행됐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임펄스라는 거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펄스가 어떤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고, 여기에서 판단의 임펄스가 나오고 추가적인 되돌림 이후에 한 번 더,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재차 한 두 번 정도 더 갈 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었다. 다만 제가 분명 기준점은 잡아드렸다. 여기를 깨지면 이제 패닉셀이 나와서 한 방에 무너질 것이다. 다만 이 지지되는 구간은 날봉상 이평 구간에서 분명 이평이랑 매물대가 결합된 부분, 분명 이 자리라 그랬죠, 그죠?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해주지 않겠냐, 요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종료를 했습니다. 영상을 종료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면, 저번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렸다가 한번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시킨 적이 있어요. 비공개로 전환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공개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너무 좀 잘난 척을 한 것 같아, 스스로. 그러니까 뭐 좀 제가 봤을 때 오글거리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쪽팔려서 쪽팔려서 비공개를 한번 했다가, 어느 이제 구독자님이 이제 댓글로 다시 한번 공개를 해달라 해가지고 다시 공개를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어쨌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죠? 제가 저번에 말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죠? 제가 말한 이 매물대 라인 구간까지 와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의 어떤 관점. 어쨌든 가장 단순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제 여기에 한 단위의 임펄스에, 이게 임펄스였단 말이죠, 그죠? 여기가 임펄스였잖아. 근데 임펄스의 어떤 이게 상승이라 그러면 여기를 임펄스 출발점 안 깨고 올렸어야 되죠, 그죠? 근데 임펄스의 출발점을 깼단 말이야. 깨는 순간 여기에서 이만큼의 어떤 상승 파동이 끝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잖아. 근데 마지막 이 부분이 임펄스가 출현했어. 근데 이 임펄스의 출발점을 뒤은 어떤 조종 파동이 깨버렸어. 깼기 때문에 이 한 단위의 어떤 추세 파동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엔드예요, 엔드. 이거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 이건 뭔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뭔가 상승이야. 근데 마지막 파동이 조정 파동이 아닌 임펄스 파동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임펄스 파동이었는데 이 임펄스 파동의 출발점을 뒤이은 조정 파동이 깨버렸기 때문에 이 한 단위의 어떤 상승 추세는 여기를 깨므로써 이제 이 한 단위의 상승 추세는 끝이 났다는 걸 확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확정. 이미 확정이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확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상승의 관점도 당연히 어떤 이제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카운팅이 있었지만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한 어떤 그런 카운팅도 분명 저는 스스로 유효한 카운팅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나 아니면 두 번 더 상승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이게 이제 W파 대비 이제 Y파가 1.618 여기서 이미 1.618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뭔가 WXY의 복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뚫고 내렸기 때문에 여기가 혹시나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깨져 버리면 당연히 여기가 임펄스의 출발점을 깼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예상이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분석이 어떤 이제 저만의 어떤 이제 어떤 그런 거에서 어떤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근거를 두고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여기가 파동의 여기를 깼다라는 건 여기에 어떤 한 단위 임펄스 파동의 출발점을 깼다라는 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뭐다? 이 형태의 어떤 상승 파동이 끝이 났다. 이 한 단위의 추세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한 단위의 추세는 끝이 났고 이 추세에 대한 조정을 이어나가든가, 그죠? 이 추세에 대한 조정을 이어나가서 재차 한 번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꽂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여기도 뚫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요 관점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어쨌든 이 한 단위 추세는 끝이 났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뒤은 조정 파동이 여기서 조정을 주고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그죠?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꽂아버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관점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 앞전의 고점을 이제 당분간은 못 올립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기는 이제 못 올라와요, 여기까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자, 어떤 마지막 파동이 임펄스야. 임펄스였는데, 임펄스의 출발점을 깼어. 여기를 깼어. 그러면 이 한 단위의 어떤 이 상승 파동은 끝이 났다. 그죠? 여기는 끝이 났다. 그러면 마지막 파동이 임펄스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마지막 파동 임펄스가 될 수 있는 경우는 335 ABC의 플랫이든가 아니면은 지그재그죠. 그죠? 지그재그. 근데 어떤 이제 이런 형태의 지그재그 파동에서 어떤 형태의 이런 지그재그라 그러면 어떤 복합 조정에서 마지막 부분 Y 파동에서 지그재그는 나올 수 있다 없다. 복합 조정에서 Y파나 Z파 부분에서 지그재그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지그재그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 한 단위 더 큰 삼각형이거나 아니면은 한 단위 더 큰 플랫이거나 이거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니면은 한 단위 더 큰 터미널 임펄스를 제외하고 더라도 절대 마지막 파동에서 지그재그로 파동을 완성을 못 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못 시키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지그재그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찍었을 때 되돌림의 깊이가 상당히 깊죠. 되돌림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이거는 지그재그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엔 남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남은 건 이거는 A, B, C였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A, B, C의 플랫이었어요. 플랫. 그러니까 요까지가 A, B, C의 플랫이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A, B, C입니다. 여기도 A에 B에 요렇게 찍으면 한 요까지 될 거예요. 한 요까지. 그러면 한 1.618 정도 나오죠. 그죠? 여기도 보면 여기에 종점이 1.618. A파 대비 C파가 1.618까지 가는 연장 플랫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조를 결합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가 ABC에 플랫이 한 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 X 파동이 이렇게 작게 나오고, 또 한번 ABC를 준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ABC 파동을 줬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뭡니까? 이중 플랫입니다. 이중 플랫이다. 그래서 이 BB 추세선 그리고 AA 추세선을 연결하면 대충 어떤 이제 채널의 느낌이 나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런 형태의 채널의 느낌이 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중 플랫이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중 플랫이라 그러면 세력 되돌림 수준에 의해서, 이건 세력 되돌림 수준에 의해서 절대값 2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플랫은 어떤 이게 이제 어떤 터미널 임펄스의 마지막 5파동을 이중 플랫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 한 이 전체의 이중 플랫은 같은 등급의 파동에 의해서 절대 이 전체를 다 못 되돌릴 것이다. 왜냐하면 세력 등급 2등급의 절대값 2등급의 파동이기 때문에 절대 어, 전체를 같은 등급의 파동에 의해서 못 되돌린다. 그래서 세력 되돌림의 절대값 2의 기준이기 때문에 최대 얘는 내려오더라도 전체 상승의 80% 선에서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보나치 종료 피보나치 레벨 때인 0.786이나 요 레벨, 제가 요 박스 쳐놓은 레벨 때까지가 내려올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얘는 요까지밖에 못 내려와요.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까지밖에 못 내려옵니다. 얘는 요렇게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와요. 얘가 진짜 밑으로 내려꽂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17,500불 정도 될 겁니다. 17,500불 라인. 17,500불 요 라인 때까지밖에 못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세력 되돌림의 어떤 그런 절대값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중 플랫이 맞다 그러면 절대 이 전체를 같은 등급의 파동에 의해서 이 전체 상승을 80% 이상 못 되돌릴 것이다. 그리고 최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17,500, 600불 이 라인대에서 파동은 이제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온 파동을 이제 저번에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잘못 묶었죠, 그죠? 어떤 이제 복합 조정을 잘못 묶었는데 그 제가 묶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어떤 가능성은 다 있었던 건데 파동이 나와 보니까 잘못 묶은 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파동의 종점은 요 가장 고점이 여기가 파동의 종점이 될 것이고, 그죠? 왜냐하면 한 단위 임펄스를 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동은 임펄스가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들. 1에 강세에 2에 2까지가 3이었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5였어요. 예, 이렇게 임펄스가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임펄스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파 그리고 2파가 강세 조정, 3파가 2까지 진행된 거예요. 2까지. 3파가 2까지 진행됐고, 전에는 여가 4가 5가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3파가 2까지 진행된 걸로 보이고, 이렇게 4파가 이런 형태의 WXY의 복합 조정을 주고, 마지막 5파가 이런 형태의 터미널 임펄스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까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고, 전에 어떤 이제 카운팅 한 부분은 전에 영상에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단위의 임펄스가 1, 2, 3의 사이의 5로 이렇게 진행된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떨어지는 어떤 이제 파동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동은 5연장 터미널 임펄스가 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1파고 2파고 이까지 3파고 여기 4, 5파가 이렇게 진행된 이제 전형적인 이제 5연장 터미널 임펄스가 진행됐다. 다만 이거는 이제
터미널 임펄스라고 하기보다는 닐리 책에는 이제 터미널 임펄스는 마지막 C파에서만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정통 닐리 책에서는 이 터미널 임펄스는 이제 C파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닐리는. 근데 이런 이제 정통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이제 다이고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다이고날. 이 다이고날이라는 이 개념에서는 리딩 다이고날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리딩 다이고날은 수렴형 리딩 다이고날과 확산형 리딩 다이고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준에 따른다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오파 가장 긴 이제 터미널이기보다는 확산 리딩 다이고날이 출현한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파와 4파 그리고 138을 이렇게 이으면 이제 5파가 여기 이 138의 이 추세선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닿았죠. 그죠? 여기 닿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보나치 관계도 성립을 한다. 1과 3을 이렇게 있고 그리고 4를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5 연장 이제 터미널 임펄스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런 피보나치 내부적인 관계에서 여기도 보면 13파 대 이제 5파의 비율이 1대 1.618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1대 1.618에서 이제 멈춰진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런 카운팅이 지금 유효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운팅이 맞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이 확산형 리딩 다이고날이다. 확산형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이란 거예요.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 그리고 여기에서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이 이렇게 다 전체가 다 나온 걸로 보여져요. 우선은 다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을 줄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형태의 오파가 가장 긴 터미널 그러니까 다이고날에서는 디은 조종 파동이 디은 이런 되돌림이 아무리 길어도 이 오파를 전체를 다 되돌릴 수 있다 없다? 못 되돌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못 되돌려요, 여러분들. 여기가 기술적 반등, 어떤 이제 이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오파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파의 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이 오파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만큼이 오파인데 이 오파 전체를 못 되돌려요, 여러분들.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못 되돌린다. 그러면 가장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오파의 피보나치 레벨 0.618이 가장 저는 최대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 0.618 이 라인 때까지 한번 반등을 주면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0.618이 가장 유력하고 조금 더 반등을 준다 그러면 뭐 786 레벨 이런 데까지도 올 수 있겠죠, 그죠? 뭐 요런 레벨 때까지도 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유력한 레벨은 0.618 이 라인대가 가장 유력하다. 이 0.618 라인대는 22,400불 라인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반등을 세게 준다 그러면 22,400불 라인대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오면 22,400불이나 한 22,900불 요 라인대까지 한번 반등을 주지 않겠냐. 다만 여기가 반등이 오더라도 절대 이 오파의 이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의 이 오파 크기를 전체를 절대 다 못 되돌린다. 요거는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가장 반등이 세게 온다면 0.618이나 0.786까지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다만 이거는 반등이 세게 왔을 경우입니다. 세게 왔을 경우고 언제든지 얘가 뭐 236에서 여기서 236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382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0.5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는데 0.618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가장 있다. 왜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4시간봉 이제 RSI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시간봉 RSI를 보면 이런 어떤 이제 기술적 지표들은 저도 별로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제 상대 강도 지수 이런 RS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다이버전스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확연히 어떤 이런 추세 파동에서는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단위의 어떤 추세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행될 때는 모든 기술적 지표들은 다 씹어버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추세가 터질 때는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바보들이나 이제 그런 지표들을 보는 거고, 이렇게 어떤 이제 조종 파동에서 이제 이렇게 뭐 행보 구간이나 이런 이제 조종 파동이 이렇게 진행될 때 어떤 지표들을 활용을 하면 좀 더 이제 승률이 올라가는 건 있어요. 승률이 올라가는 건 있는데 이게 지표들도 너무나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지금 RSI가 지금 아까 전에 보면은 이제 완전 9까지 떨어졌거든요. RSI 4시간 봉상 이 비트코인의 RSI가 9에서 10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건 9에서 10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완전 과매도권이란 말이에요. 완전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쨌든 지표는 과매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RSI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까지 내려와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앞전에도 봤을 때 보통 4시간 봉 RSI가 여기를 가리킬 때, 이 정도 가리킬 때는 이런 형태의 반등을 줬어요. 그죠? 이쯤에 어떤 과매도 구간에 완전 과매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낙폭 과대를 이렇게 형성할 때, 낙폭 과대를 형성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반등을 이런 식으로 반등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앞전과 어떤 이제 RSI의 어떤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반등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올릴 구간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 지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 왜냐하면 expanding leading diagonal에서 이제 오파이의 어떤 이제 피보나치 관계, 내부적인 피보나치 관계와 그리고 이제 상대 강조 지수인 RSI를 봤을 때 이 RSI가 낙폭 과대에 위치해 있고 과매도 구간에 와 있다. 엄청난 과매도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나와도 이 자리에서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손색이 없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런 이제 이 가장 긴 이 오파이의 최대 0.618이나 786 이 레벨대까지밖에 못 되돌리고 재차 추가적으로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expanding leading diagonal이라고 했죠, 그죠? 요게 expanding leading diagonal이다. expanding leading diagonal인데 이 expanding leading diagonal 이후에 한 번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임펄스잖아요, 그죠? 임펄스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서 반등이 이렇게 오더라도 한 번 더 떨어진다, 그죠? 왜? 왜? 왜겠어요, 여러분들? 앞전에 임펄스가 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임펄스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떨어질 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게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이 A파가 될 수 있고 B파의 반등이 올 것이고 그리고 C파로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이게 어떤 하락 파동의 임펄스 1이 되고 2가 되고 3 지옥으로 가는 3 임펄스가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도입부에 말한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아까 도입부에 뭐라 그랬어요? 이 한 단위의 어떤 추세 파동이 이 마지막 부분이 임펄스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임펄스의 출발점을 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 단위의 추세 파동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끝났습니다. 이거는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0%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도입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반등 줬다가 요까지 떨어졌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지옥 가든가, 그죠? 요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한 게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카운팅한 얘기와 일맥 상통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까지 이제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이게 하나의 이중 플랫으로 보여진다. 이 앞전의 상승 파동이 이런 형태의 이중 플랫으로 보여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이중 플랫은 세력 되돌림 절대값 수준 2를 가리키고 있다. 절대값 2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체를 다 되돌리지는 못하고 최대 이 전체 상승분의 80%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80%와 가장 일치하는 이 레벨 때는 0.786이나 뭐 한 요런 때, 그죠? 요런 레벨 때까지 한번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반등을 주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주더라도 이 전체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에 5파를 전체 다 못 되돌리고 0.618이나 뭐 0. 많이 와도 0.786 정도 되돌리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종착지는 요 박스 쳐놓은데 요 있죠, 그죠? 여기가 가장 유력한 타겟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가장 이게 A, B, C라 그러면 그죠? A에 B에 C라 그러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타겟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 뭐 있어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한 단위가 전체 임펄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임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되돌림을 주는데 여기 0.618 이 전체 하락분에 대한 이제 0.618 여기를 뚫어버리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뚫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맞고 살짝 뚫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임펄스 1에 왜냐면 지그재그를 못 만들잖아. 되돌림이 깊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임펄스밖에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뭔 얘기 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좀 출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요런 반등이 출현하고 그래서 재차 한번 떨어질 것이다. 그죠? 떨어지는데 이제 다음 지지 구간은 여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몇 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예,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가 expanding leading diagonal이다. expanding leading diagonal. 그래서 5파의 크기가 이만큼. 근데 expanding leading diagonal에서 이 5파를 전체를 다 못 되돌린다. 되돌리다 0.618이나 786 정도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여기에서 한 번 더 재차 하락을 할 것이다. 하락하면 요런 레벨대에서 지지를 한번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에 놓고 보면 요게 이제 이게 뭐 기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잖아요. 이 상당히 또 오래 또 지지를 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올리는 것도 막 아주 막 올렸다 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주 복합으로 막 올릴 수 있고 빼는 것도 마지막에 이런 형태로 아주 지저분하게 막 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오래 들이면서 이렇게 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빼는 것도 올리는 것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리고 빼는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단 말이야. 1, 2, 3, 뭐 4, 마지막 오파가 이제 터미널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의 터미널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 터미널이 나오면 이 터미널에서 또 엄청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력들은 이런 형태로 기간을 엄청 오래 질질 끌면서 파동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고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파동은 아무리 얘가 발악을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 빨간 줄 쳐놓은 데 있죠, 방금. 여기가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한계입니다. 요까지밖에 못 내려와요. 요까지밖에 못 내려오고 근데 다만 여기에서 저는 바로 이렇게 내리꽂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나 어떤 카운팅 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한 번의 반등은 남아 있어요. 한 번의 반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 지지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기간이 상당히 루즈해질 수 있어. 지루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방송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방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라든지 뭐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영상을 보고 이제 집에서나 어떤 회사에서, 그리고 어떤 이제 이동 중에,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저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다는 어떤 이제 메일이 많이 와요. 메일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런 메일을 또 받고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좀 더 이렇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뭐 트레이딩 쪽으로 어떤 도움을 못 드리더라도 어떤 이런 분석적으로 어떤 카운팅상 어떤 이런 흐름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메일이 또 오고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자부심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엄청난 또 월등히 또 엄청난 또 대단한 어떤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는 눌러 주십시오. 눌러 주시고, 저는 뭡니까 그거 안 해요, 여러분들. 뭐 이제 레퍼럴 있잖아요, 레퍼럴. 이거 레퍼럴 같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제 영상이 마음에 들고 이 거래소를 써보고 싶으면은 어떤 레퍼럴을 뭐 그거는 뭐 쓰든지 말든지 저는 강요를 안 합니다.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안 하실 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레퍼럴은 뭐 이제 그렇게 강요 안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라도 좀 팍팍 눌러 주셔야 제가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난다 안 난다, 힘이 나겠죠, 여러분들. 영상이 올라왔는데 조회수는 막 500이야. 뭐 조회수는 500인데 좋아요가 뭐 10개밖에 안 돼. 이거 다음에 방송할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봐. 이거 방송할 맛 나냐고 안 나냐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뭐 다른 유튜버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보면은 완전 뭐 솔직하게 말해서 병신 같은 유튜버들도 뭐 조회수가 막 2천, 3천 나와. 막 조회수가 2천, 3천, 뭐 5천, 만 나와. 이래 만씩 나오는데 막 추천 수는 막 1000개씩 나와. 솔직하게 그런 유튜버들은 뭐 물론 잘 하겠죠. 잘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엉터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뭐 지지와 저항만 하니까 여기서 롱 치세요. 그죠? 여기서 쇼 치세요. 예, 여기서 롱 치세요. 어디 오면은 여기쯤 오면은 여기쯤 오면은 여기서 이제 뭐 날봉상 뭐 캔들이 어떻고 뭐 날봉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상하게 해, 막 분석을. 막 그런데도 막 조회수 쉽잖아.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니까. 얼마나 쉬워. 요 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쇼치래, 여기 오면 쇼치세요. 그죠? 여기 오면 쇼치세요. 여기 오면 롱 치세요. 여기 오면 롱 치세요. 아이고, 구독자들이 보더라도, 아이고, 얼마나 쉬워. 여기 오면 롱 치래, 여기 오면 쇼치래.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씨들 갉아먹게 돼 있어요, 나중에. 왜냐? 생각을 안 하거든. 아무런 생각을 안 해. 맞잖아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왜냐? 단순해. 갉아봤을 때 단순해요. 그냥 아무것도 자기는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이 사람이 공짜로 그냥 구독만 해주면, 그냥 이 사람은 내 방송을 구독만 해주면은 뭐 이제 지가 알아서 그냥 막 영상 올리고 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드는데 이 사람 뭐 한번 얘기 믿어보자. 여기서 롱치래, 여기서 쇼치래, 여기서 뭐 쇼치래. 그대로 믿는 거야. 결국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한 방에 다 털려요, 그냥. 예. 그래 이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리딩방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조져버린다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다들 이제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속임수에 안 썼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허황된 속임수에 쏘가버리면 나중에 계좌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뭐 눈에 보이게 살짝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더라도 결국에는 한 방에 다 꼬라박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항상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눈이 좀 이제 띄어야 돼. 눈이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자기는 노력을 안 하면서
무조건 받아 먹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그릇이 계속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자기는 노력을 한 개도 안 해. 근데 계속 받아 먹기만 받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자기 그릇은 계속 요만큼이고 여기에서 끝나는 거야. 여기에서. 근데 처음에 내 그릇은 요만큼이었어. 근데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 그럼 결국에는 자기 그릇은 이렇게 커진다고. 이걸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단지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어렵다. 뭐 청산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트레이딩 하다가 청산 당하고 그죠? 청산도 당하고 시드도 막 개박살로도 한번 나보고 시드도 막 확 불었다가 다시 한번 또 청산 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결국엔 이렇게 이 그릇이 커진단 말이야. 이 그릇이.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이 그릇만 키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그릇은 개밥그릇이 된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고 있으셔라. 결국에는 자기 그릇을 이렇게 키우냐 아니면은 요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만드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네, 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엉뚱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 아무튼 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예,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